이어서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땠는지 또 남은 기간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용국 대전 제1학원 입시연구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셨을 것 같은데 자, 수능 한파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비도 거의 안 온 것 같고. 자,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 마음도 좀 포근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수능 이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 어땠을 거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작년 수능이 매우 어려운 불수능으로 평가되었었는데요. 네. 고3들은 6월, 9월에 평가원 모의평가를 보는데 네. 올해 9월 모의평가가 상당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본 수능은 대략 작년 수능 시험과 올해 9월 모의평가의 중간 정도가 아닐까 정도로 네.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특히 국어 수학이 쉬웠다고 하는데 네. 예. 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저희가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예. 물수능이라고 하면 좀 걱정되는 게 좀 변별력 확보, 특히 최상위권을 기준으로요. 변별력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수능에서 수학을 만점을 맞은 학생 수가 네, 네. 의대 모집 인원 전체보다 많았습니다. 만점을 맞은 학생 수가. 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상위권들의 수학 네. 점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특히 자연계에서 네. 가장 많이 정시에서 반영되는 과목이 수학이죠. 수학인데 예. 이렇게 되면 학생을 변별할 수가 없으니 큰 네. 문제가 생기고 네.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데 네, 네. 이게 한 문제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당장 내일부터 이제 대학별 고사가 시작이 되면 네, 일단 네. 최저를 맞췄는지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의대 지망하는 학생 최상위권들은 정말 이 한 문제 입시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혼란이 예상되는군요. 네. 네. 자, 올해 수능 출제 방침이 크게 두 가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하나는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 네. 또 하나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 네. 킬러 문항 배제는 된 것 같고. 네. 예. 자, 선택 과목 유불리 이 출제 방침 잘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선택 과목이 네, 올해 이제 대학들이 꼭 특히 과탐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네, 네. 반드시 과탐을 선택하지 않고 사회탐구를 선택을 해도 네. 특히 중하위권 대학에서 가능하도록 요강을 바꾼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네. 문과 침공 이런 얘기 나왔었죠. 예. 네, 그래서 과탐 선택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과학 탐구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네.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그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등급을 따기도 어렵고 그렇겠군요. 그다음에 예. 경쟁이 심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시험 전부터 예견되었었습니다. 네. 아직 그 과학탐구 문제지가 네, 네, 네. 공개가 되지 않아서 네. 그 문제는 이제 문제지가 공개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수능제도 복잡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N수생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올해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늘었다. 그렇게 네. 보도가 됐는데 저희 지역은 좀 N수생 비율이 예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지역 이렇게 N수생들이 좀 없는 이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올해가 역대 최다 21년 만에 네. 16만 명이 넘는 재수생들이 응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네, 네. 특히 대전 그다음에 세종에서 네. N수생의 그 지원자 수가 약간 줄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대전 세종 출신의 학생들이 네. 외지에 나가서 특히 기숙학원이나 네, 이런 네. 데서 그 수능을 응시 원서를 냈기 때문이 네. 아닌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수능에서 고득점자들, 서울에 좋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봤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도 N수생들이 지역 대학 입시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현역 네. 부모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자, 이 가능성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상위권에서 네. 의학 계열인 경우에는 네.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 자신이 더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충청권에서 원서를 씁니다. 네. 특히 수시 지원에서는 네. 뭐 충남대라든지 순천향대라든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을 기반으로 해서 원서를 네. 쓰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도 특히 상위권 학과를 중심으로 영향이 네. 있을 거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다음 달 6일에 성적 발표되고 되면 이 다음 날부터 이튿날부터 뭐 본격적인 데이베이스가 시작되잖아요. 수시 네. 지원했던 친구들부터. 자, 이 기간 이제 입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희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눠서 네. 좀 맞춤형 입시 전략을 한마디씩 전해 주신다면요. 올해 입시는 특히 의대 증원이 1,500명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무전공학과 자율전공이라고도 얘기를 네. 하고요. 그래서 모집 단위라든지 모집 인원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네. 특히 상위권들은 영향을 크게 받을 거고요. 네, 네. 원서를 쓰려면은 내가 원서를 쓰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원서를 써야 하는데 네. 보통 과거의 입시 결과를 참고하지만은 네. 올해는 그런 입시의 변화가 많아서 네. 작년, 예년의 입시와 현재 올해의 입시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입시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따라서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여러 가지 교차 검증, 그러니까 과거 입시 결과도 봐야 하고 네. 또 올해 지원자들끼리 모의 지원하는 네, 네.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살펴봐야 하고 이곳저곳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 교차 검증을 해서 원서를 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중하위권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한 영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서 네. 상대적으로 그런 입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더 크게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한 해가 되겠군요. 네, 특히 원서를 이제 정시에서는 3장 정도 쓰기 때문에 네, 네. 특히 그런 안정적인 원서 지원 하나 이런 것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